안녕하세요. 마인드맵으로 준비하는 신학기 온라인 특강 강의를 맡은 강사 이재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 주제는 마인드맵 노트법입니다. 마인드맵 노트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이를 공부나 일상생활에 활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두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마인드맵 노트 작성법입니다. 마인드맵이 무엇이고 마인드맵을 활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을 설명하니까 잘 배워 놓으세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이 마인드맵입니다. 몇 가지 더 볼까요? 마인드맵은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마인드맵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면 중심에 커다란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빙 둘러서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오죠. 가지 위에는 낱말 또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과 정보를 요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인드맵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을 배워볼까요? 마인드맵은 우리가 공부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두뇌의 특징을 바탕으로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시각적인 생각 정리 방법입니다. 그럼 가지 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책만 보면 졸릴까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뜻밖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러 간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왜 잠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우리 두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뇌는 양쪽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졸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글자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뇌의 일부만 사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두뇌가 갈증을 일으켜서 졸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뇌가 졸음에 빠지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뇌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까요?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생각, 즉 파생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뇌가 어떤 정보에 대해 할 수 있는 생각의 수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봤다면 우리 두뇌는 빨간색이라는 외부 자극과 그것과 관련한 경험을 결합하여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빨간색 사과나 크레파스 등의 파생사고를 합니다. 같은 자극에 대한 파생사고라도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는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죠. 좌뇌는 어휘, 논리, 수, 연속성,
좌뇌는 어휘, 논리, 수, 연속성, 선, 분석, 목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우뇌는 리듬, 공간지각, 게슈탈트, 상상력, 공상, 색상, 입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은 노트와 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트는 생각을 조직화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입니다. 이에 반해서 필기는 보거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수동적인 행위죠. 이때 마인드맵은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노트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들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죠. 머릿속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록만 하는 행위는 노트가 아닌 필기입니다. 노트와 필기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인드맵 필기라는 말 대신 마인드맵 노트라는 말을 써주세요. 그렇다면 마인드맵 노트는 왜 필요할까요?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일반적인 노트 방법의 단점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노트는 주로 글과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노트는 핵심어를 문장 속에 숨길 뿐만 아니라 쓰는 과정과 읽는 과정이 지루하고 또 그 과정이 창조적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긴 문장을 써야 하는데 이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결국 공부가 재미없어지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의 효과적인 노트는 무엇일까요? 노트는 간결하고 능률적이고 무엇보다 노트를 하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노트 방법을 배워볼까요? 왼쪽 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노트 방법이 바로 마인드맵 노트법이죠. 마인드맵 노트법의 기초는 바로 복사사고입니다. 복사사고는 두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를 활용한 사고법의 하나로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각을 방사용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사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사방으로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죠. 복사사고를 할 때는 정답이나 가치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빠르게 적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은 복사사고를 시각적 표현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예를 들어 중심 대목으로 사과라는 낱말이 주어졌다면 사과하면 생각나는 것을 방사용으로 끊임없이 적어 나가면 바로 복사사고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심 대목이 사과이고 사과에서 동그라미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럼 동그라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서 바퀴가 생각나면 바퀴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면 또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방사용으로 적어 나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생각을 뻗어서 수많은 생각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복사사고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두뇌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두뇌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뇌는 숫자, 연속성, 시간의 흐름, 조합, 분석, 문자, 기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를 할 때도 이런 두뇌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면 좋겠죠? 다음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기초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마인드맵의 중심에는 마인드맵의 주제나 제목을 써주세요. 그리고 마인드맵의 가장 굵은 가지인 주가지 위에는 주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겹치지 않게 써주면 됩니다. 가지는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마인드맵 가지 위에 글을 쓸 때에는 긴 문장이 아니라 핵심어를 찾아서 낱말 한두 개로 짧게 쓰세요.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는 중심에 사과라고 크게 쓰고 주가지 위에는 사과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항목을 분류해서 쓰면 됩니다. 사과의 모양, 맛, 효과, 종류 등을 쓰면 되겠죠? 하위 가지엔 상위 가지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 예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모양을 살펴보면 동그란 모양에 움푹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죠. 이 내용들은 바로 앞의 내용인 사과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생각을 구조화하고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때에는 우리가 가진 감각을 모두 활용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감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운동감각 등이 있죠. 마인드맵은 그림인데 이러한 감각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인드맵은 시각적 사고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만화는 글과 그림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캐릭터의 말과 행동, 소리, 감정, 냄새까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인드맵에 만화의 표현 방법을 더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감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양한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스케치북을 가로로 놓고 중심에 제목이나 이미지를 크게 쓰세요. 그리고 중심 이미지가 눈에 잘 띄도록 꾸며주세요. 주가지는 나뭇가지처럼 굵게 시작해서 얇아지는 모양으로 그리고 각각의 가지를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 지어 주세요. 내용이나 감정에 따라서 가지의 모양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심 이미지의 제목은 가장 크게 쓰고 주가지 위에 글자는 크고 굵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글자를 점점 작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내용이 더 잘 보이고 마인드맵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쓰지 말고 두뇌의 연상과 결합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보고 뒤에 말하고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면 말하고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상해낼 수 있는 것들을 생략한 다음 여백으로 남겨두세요. 그럼 마인드맵을 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복습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은 직관적이고 글자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가지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그려서 이 중심을 강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것으로 마인드맵 노트 작성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인드맵 노트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그려봐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때 지금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마인드맵 작성 방법을 잘 알고 여러분의 공부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